Die Takt- und Taktarten. Die Takt- und Taktarten. 박자와 박자의 종류를 독일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마디에서 처음에 박자를 기입하는 곳을 Taktangabe라고 합니다. 마디를 Takt, 마디를 나누는 줄을 Taktstrich라고 하고요. Zählzeit는 마디 안에서 세는 박자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악보의 끝을 마무리하는 마침줄을 Schlussstrich라고 합니다. 한번 독일 발음으로 연달아 들어볼게요. Taktangabe. Takt. Taktstrich. Zählzeiten. Schlussstrich. Commentime, à la brève. 박자 기호 C는 커멘타임의 줄임말인데요. 곡들이 4분의 4박자인 곡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평범한의 뜻을 가진 커멘의 첫 글자를 따서 간단히 표기한 것입니다. 시의 가운데 선이 그어져 있는 모양인 알라 브레베는 2분의 2박자를 뜻합니다. 한마디 안에 2분음표가 2개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akt und Zählzeit. 독일은 박자를 표현할 때 한국어 표현과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박자를 독일어로 표현할 때는 먼저 마디에 들어가는 음표의 개수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 마디에 쓰일 음표를 읽으시면 됩니다. 화면처럼 4분의 2박자를 표현할 때는 한마디에 2개의 4분음표가 있다라는 의미로 zwei Vierteltakt라고 하시면 됩니다. Zweivierteltakt. 8분의 6박자는 박자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니까 한마디에 6개의 8분음표가 있다는 의미로 6을 의미하는 잭스에다 8분음표를 의미하는 악텔 노테를 합쳐서 잭스 악텔 탁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Sechsachteltakt. Zählzeit는 한마디 안에서 나뉘는 박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8분의 6박자의 경우 6개의 8분음표가 한마디에 들어가니까 박자 수를 화면에서처럼 6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등 몇 번째를 숫자로 표현하는 독일어 뒤에 Zählzei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박을 독일어로 Erste Zählzeit, 두 번째를 Zweite Zählzeit 이런 식으로 몇 번째 뒤에 Zählzeit를 붙이시면 됩니다. 같이 독일어 발음을 들으면서 연습해 볼게요. Erste Zählzeit. Zweite Zählzeit. Dritte Zählzeit. Vierte Zählzeit. Fünfte Zählzeit. Sechste Zählzeit. 실제로 Zählzeit는 이론 수업 시 악보를 분석할 때나 청음 수업 때 교수님이 발표를 시키시기도 하는데요. 잘 알아두셨다가 갑작스럽게 질문이 와도 당황하지 말고 지금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마디에 있는 네 번째 박을 독일어로 표현하고 싶다면 첫 마디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인 im ersten Takt에다가 네 번째 박자니까 뭐뭐에 라는 표현인 auf를 붙여서 auf vierte Zählzeit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마디 네 번째 박은 독일어로 im ersten Takt auf vierte Zählzeit. 독일어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Im ersten Takt auf vierte Zählzeit. 그러면 두 번째 마디에 있는 세 번째 박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두 번째 마디 안에 있는 이라는 의미인 im zweiten Takt에다가 세 번째에 있는 박이니까 auf dritte Zählzeit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Im zweiten Takt auf dritte Zählzeit. Taktarten. 박자의 종류와 도돌이표, 못 갖춘 마디, 갖춘 마디들의 단어들은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음악 용어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연주하는 곡의 박자나 조성을 잘 숙지하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실기시험 후에 짧은 독일어 인터뷰가 진행되는데요.
교수님들이 방금 연주한 곡이 몇 분의 몇 박자였죠? 혹은 조성이 어떻게 되죠? 하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시험 때 연주하시는 곡의 박자와 조성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Viervierteltakt, Dreivierteltakt, Zweivierteltakt, Sechsachteltakt. Wiederholungszeichen. Auftakt. Volltakt. Rhythmus. Rhythmus. Synkope. 리듬을 독일어로는 리트무스라고 합니다. 리듬의 종류는 아주 다양한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공부해 볼게요. syncope는 한국어로 당김음을 의미합니다. 마디 안에 박자가 분할돼서 강박이 약박 쪽으로 당겨주는 리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yncope에 속한 리듬 형태 중에 재즈 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프비트는 영어지만 독일에서도 영어 그대로 사용합니다. 온비트, 즉 정박자인 반대말인 엇박을 의미합니다. 박자를 거꾸로 강조하는 것인데요. 강약, 강약이 아니라 약강, 약강으로 반대로 강조되는 것을 오프비트라고 합니다. Haltebogen. Bindebogen. 붙임줄은 독일어로 할테보겐이라고 합니다. 음의 높이가 같은 음을 2개 이상 연결한 선을 의미합니다. 이음줄은 독일어로 민데보겐이라고 합니다. 음의 높이가 다른 음을 2개 이상 연결한 선을 의미하고요. 레가토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Hemiole. 헤미올레. 헤미올레도 징코페의 한 종류인데요. 헤미올레는 그리스어의 헤미올리스에서 유래된 단어로 하나의 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박자 리듬 형태로 곡이 진행되지만 선율은 2박자씩으로 나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법은 바로크 시대 춘곡에서 많이 사용되었고요. 19세기 작곡가 브람스나 슈만의 곡에서도 헤미올레 기법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밑에 짧은 악보를 보시면 8분 음표를 중심으로 3박자씩 멜로디가 진행되다가 4번째 마디부터는 4분 음표로 바뀌면서 2박자의 형태로 리듬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헤미올레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악보상으로는 박자의 변형이 없지만 들었을 때 선율이 2박자씩 나눠지게 들리는 것을 헤미올레라고 합니다. Übungen. Notieren Sie in folgenden Notenbeispielen fehlen die Taktstrichen. 이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직 독일어가 잘 안 되더라도 중요한 음악 용어만 알면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중요한 단어는 탁슈트리히가 되겠죠? 주어진 박자를 잘 보고 마디를 나누면 되는 문제입니다. 악보를 잘 보시고 마디를 나눈 다음에 옆에 독일어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연습해 보세요. Ergänzen die fehlende Taktarten. 두 번째 문제의 중요한 단어는 탁아텐입니다. 탁아텐은 앞에서 박자의 종류를 의미했었죠. 첫 번째 문제와 반대로 주어진 악보를 보고 몇 분의 몇 박자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마디가 어디서 나뉘었는지, 음표가 한 마디에 몇 개 들어있는지 보면서 박자를 한번 맞춰보세요. Notieren Sie die Notenwerte im Dreivierteltakt, indem Sie Taktstriche und Balken anbringen, einige Notenwerte aufspalten und überbinden. Die Reihenfolge der Noten darf nicht verändert werden. Der Anfang ist gegeben. 세 번째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실제 음대 예시 문제입니다. 해석하면 주어진 악보를 4분의 3박자로 음가에 맞게 묶어서 마디를 나누고 주어진 음표들은 변형을 시킬 수는 없지만 붙임줄을 이용해서 나눌 수는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케는 꼬리가 있는 음표를 같이 묶은 모양을 의미합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4분의 3박자가 들어가는 음가를 제외하고 남은 음가는 붙임줄을 붙여서 다음 마디로 계속 넘겨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악보 첫 부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옮겨 적으신 다음에 한번 마디를 나눠보세요. 이제 답을 보고 맞게 적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Auf Wiedersehen!